시간을 좀 줄이려고 1부는 좀 전국적인 이슈, 그리고 좀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고 2부는 대구에 좀 국한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지난번에 영상으로 3개를 나눠서 올렸는데 오늘은 조금 최대한 더 줄여보겠습니다. 아마 뉴스 다 보시니까 큰 아웃라인만 잡고 지나갈게요. 세계적인 내용, 그리고 전국적인 내용. 분양가 낮춰도 이게 분명 대구뿐만 아니고 수도권, 서울에도 미분양이 많이 쌓이더라. 100건 미만의 미분양 물량이던 것이 한 300건씩 막 나오고 이래요. 원희룡 장관이 규제 완화 1차 대책이 미흡했다. 야, 이 부동산이 안 살아난다. 투기 가열지구 추가 해제 시사. 투기 가열지구도 해제합니다. 왜? 대전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 분양 물량 이제 상당히 많대요. 야, 저거 투기 가열지구만 해제해주고 나면은 조정 대상 지역만 남겨놓으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또 이렇게 나오면서 힌트를 줬어요. 섣불리 세종 같은 경우에 섣불리 규제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는 너희는 안 해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또 다른 곳들도 해제는 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해제할 곳 또 신문 기사에 이미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 해제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그 지역은 살아날까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초기 분양률 18%로 뚝 떨어졌다. 작년에 90%. 아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18%. 야, 이거 18%나 되나? 이런 느낌 듭니다. 요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주정심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요. 지금 수시로 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자, 어디 풀 끌까? 울산, 청주 등 규제 풀까라고 뉴스 나왔어요. 요 지역 풀 겁니다, 아마. 푸는 게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울산 집값 안 떨어진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폐악을 지기던 그 사람들. 그럼 왜 규제해달라고 하지? 울산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지 않더라. 요 지역들 두 군데,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 충남, 천안, 논산, 공주, 충북, 청주 이런 것들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었습니까? 그냥 또 바로 해제해준다 그러잖아요. 아마 해제해줄 것 같아요. 초등교사 뽑을 필요 없다. 요거 일본이 이야기했어요. 위기에 놓인 한국. 현재 심각한 수준. 출산율 세계 최저. 일본한테 지적질 받고.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입니까? 네, 거기도 지적하고 전부 다 우리가 지적합니다. 초등교사 뽑을 필요 없다. 부산교대 총장 고백. 사실 이 취약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상당히 요건 이 부동산 관련 뉴스는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 이 아동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학군지나 이런 데 대한 수요는 여전할 거예요. 여전할 거지만 그렇게 과거에 학군지에 대한 범위가 조금 넓게 잡았다면 이제 그 범위가 점점 더 압축되어서 좀 좁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초등교사 뽑을 필요 없다. 왜?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 똘똘한 사람들이 보니까 수능 성적도 꽤나 높아야 되고 이렇게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향후 몇 년간은 메리트가 없다. 제가 즐겨보는 방송 중에 하나, 박간의 오상. 네,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일본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일본에서는 초등교사 인기 겁나 없대요. 이 교육 부분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지 않고 아무 대학이나 나와도 교육 관련 이수를 하면은 이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수준. 근데도 이게 완전 3D 업종일 정도로 안 좋대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요. 지금 초등교사들 명퇴하고 아니면은 정년퇴직하고 이런 숫자의 비율을 보면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 명퇴를 합니다. 50대 중반 가면은 좀 많이 힘들어서 명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만약에 교대를 입학을 한다. 자녀분들 중에서 똘똘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입학을 하려고 한다. 이 단순히 애가 없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말 지옥을 맛본다. 왜 지옥을 맛보느냐? 지금 연금이 개혁이 되면서 이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되면서 지금은 50대 아니 50대 안 되는 사람들도 이 퇴직을 하면은 아마 연금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령이 향후 한 5년 정도 후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한 50대 중반인 사람들이 명퇴를 하게 된다면 연금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언제 연금 받죠? 65세 되면 연금 받나요?
그 말인즉슨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명퇴할 사람들이 없겠다. 일반 공무원 직종보다 이 명퇴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 완전 3D 업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다른 직종에서 이 정말 20년, 30년 근무하면은 이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 뭐 자기가 검사를, 내가 검사를 뭐 20년을 했는데 뭐 30년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말이 50대 중반이지. 이 직종에서 거의 20년, 30년 근무했는데 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닌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명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신규로 지금 입학하는 나 똘똘하다고 입학을 했는데 야, 이 발령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발령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일본처럼 이 교육에 대한 예산, 이 사회가 관료화되면은 거기에서 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보다는 이 관료들 자기들이 실리를 따지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일본처럼 많이 투입되지 않고 결국에는 저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요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 너무 학군지에 대한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말자. 어제 그 상담 메일 김영수님 보내주셨는데 뭐 CG 지역 이렇게 범위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 범위를 좀 넓게 잡았다면 이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들도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 파랑 넘었던 아파트 서울도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거래 끊긴 아파트. 근데 분양가는 줄인상 예고. 분양상 왜 이렇게 올리냐고 보니까 야, 시멘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 시멘트 가격이. 그 시멘트 가격 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시멘트 가격 2009년도에 65,000 이 톤당 가격. 그러던 것이 이 가격이 105,000원. 이 두 배가 채 안 올랐어요. 근데 아마 이 기간 동안 건축비는 최소한 3배 이상 올랐지 싶어요. 최소한 3배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2009년 대비 2022년에. 그래서 이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었는데 분양가가 오르는 거는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이 뭔가 라임이 있었어요. 누가 지어낸 것 같았어요. 보니까. 네, 댓글 잠시만 살펴볼게요. 네, 그린님, 아까 요건 봤고요. 네. 시간 너무 그린님,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방송을 하다가 한 2초, 3초만 말을 안 해도 이 방송 사고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쉬지 않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 개념이 막 사라집니다. 초중고 교사 다 줄어들 듯, 네, 학생수 줄어드니까 당연히 원로드님 말씀처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다님, 네, 감사합니다. 건설사 유종성 파티는 끝났다. 회사채 PF 자금경세, 요 PF 요거 건설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요거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어딘가는 뭐 시행사, 시공사가 무너진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에도 노도강 이게 일주일 만에 0.15% 내외 하락세. 제 시청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0.15%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구가 아까 마이너스 0.18이었잖아요. 요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마이너스 20%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마이너스 30%의 거래도 띄엄띄엄 나타난다. 그러면 요 지금 노도강 지역도 말이 마이너스 0.15% 하락이지 실제 거래 가격은 그렇다는 거죠. 대구 가격이 아까 6억짜리 아파트가 한 6억 5천까지 6.5억까지 갔던 것이 5억으로 떨어진다면 이 서울은 13억까지 갔던 것이 이거 30%면 10억이잖아요. 이거 연끌했던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3억이 훌러덩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연끌할 때 막 이 전세를 끼고 뭐를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만 있으면은 이 13억짜리 집도 겁없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기 자본은 다 녹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2030이 더 이상 받쳐주기는 힘들 거다.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당했는데 또 집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누가 이겼어? 냉각기. 그 부동산 전문가들 올 초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올해까지 상승한다는 게 아마 주론이었을 거예요. 10중 8구는 올해까지는 상승할 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뒤늦게 말 바꿉니다. 전문가들 말 바꾸기 쉽습니다. 누구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 다음 아파트값 너무 오르긴 올랐다. 대세 하락론도 나오고요.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창호님, 2년 전 몇십 대 1 경쟁률 분양권 당첨되어 1, 2억 P 형성되던 게 지금 P 형성이 마이너스 P도 있는데 정말 힘드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 뒤늦게 정말 뒤늦게 하신 분들 이 분양권 P를 그렇게 많이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있으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너무 많이 부추긴 경향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세계적인 이슈 잠깐 보시면은, 야, 펠로시가 대만을 왔다 가면서 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대국의 굴기, 지난주에도 다뤄드렸었는데, 모든 그 핵심적인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다 기술력이 전부 다 앞서가더라. 그 다음 중국 경기 둔화, 그 중국,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복수라는 개념, 중국 복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드라마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야, 중국 얘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애들 아니다. 야, 무슨 복수를 해나갈지, 아마 좀 더 침체, 지금 아마 요렇게, 이렇게 막 큰일이, 뭐 전쟁 일어나기 하겠냐만 아무튼, 이렇게 웅하게 뭐 복수를 시작해 나가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중국도 아무튼 부동산이 난립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점령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이 건설 회사가 위기를 겪게 되니까 공사를 제대로 안 해요. 공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야, 니 똑바로 안 하네. 돈 안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공사 그나마 좀 할랑말랑 뜸은 들이고 있었는데 또 돈이 입금 안 되니까 공사를 더 이상 못 해나가는 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시끄러운 뉴스들이 근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국 반도체 개발 이런 것들도 근래 관심 있게 뉴스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내 1.5%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 2.5%잖아요. 연내에 4%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채 이야기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뭐 간밤에 미국 국채가 뭐 30년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지금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는 정도지 지금 들어가신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급정, 증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증여 종류 중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부 증여. 요거 아마 전세 세입자를 끼고 아니면 이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일부 받은 상태에서 그 빚까지 떠넘기는 개념인데 아마 일부 양도세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파킹 통장, 네, 봤습니다. 네, OK저축은행 파킹 통장 1,000만원까지 이자 3.2% 준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근데 저도 그거 하려고, 야, 파킹 통장이 1,000만원이면, 야, 꿀이네? 이러면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신한카드인가 뭔가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이거 카드가 있어야 되네? 하면서 이렇게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파킹 통장에 돈 넣나요? 5대 은행 한 달째 요금을 예금 뚝. 이거, 아마 싸게 이자 주는 돈 있잖아요. 그냥 일반 예금 통장이 있으면은, 이거, 그냥 일반, 뭐, 보통 예탁금 뭐 이런 거, 0.1%, 금리 0.1% 이렇게 쳐주잖아요. 이자. 코딱지만큼 묻잖아요. 그래서, 막, 파킹 통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싸게, 은행이 조달할 수 있는 돈들이 막 줄어들더라. 요런 부분들. 지난번에 하나은행 3.8% 금리 하면서 얘들이 선빵을 쳤어요. 선빵을 치고 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돈을 빼가가지고 이금융권에 돈 넣어놨는데 야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 야 그냥 이금융권이 더 안전할 텐데 이금융권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금융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냥 금리 막 경쟁하듯이 서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리 지금 한 3.8% 하나 요런 거 치면은 야 부동산 수익률 상가 수익률 지금 3% 되는 것도 잘 없지 싶어요. 상가 수익률 생각보다 엄청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보다는 안전빵이 낫겠다. 지금 가격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요건 제가 주간에 한번 다뤄드려가지고요. 1% 금리 오르면은 2년 뒤에 최대 2.8%. 요게 그냥 2.8%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매일 접하는 0. 몇 퍼센트, 0.03%니 0.1, 뭐, 13%니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거 적지 않은 하락이다. 대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률이 한 3%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체감상으로는 20%, 평균적으로 거래 금액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 정도 하락하는 그 체감을 느꼈었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야,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 2차 충격이 한번 오지 않을까.
2차 충격 경보를 하면 오지 않을까. 가격이 100이었어요. 1차 충격이 왔죠. 지금 한 30%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70이에요. 그러면 70에서 또다시 30% 하락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50이 되는 거예요. 100에서 50으로. 부동산 반토막 난다 이야기했던 것들이 큰 충격 2번이면 여기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해놨었습니다. 네, 제이슨 W님, 수성구 조정 해제된다고 된다고들 하던데 가능성 있을까요? 해제되면 분위기 달라질까요? 그 대구 다른 지역들 지금 해제되었는데 일부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다. 아마 수성구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눈높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처음에 규제 해제가 되면은 요 네이버 호가 매물들 요 초록색 구간, 네, 아이고 까만 부분에 제가 기록해 볼게요. 까만 부분에 여기 초록색을 이렇게 쓰면 호가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럼 점도표상 거래는 이렇게 되었다면은 나중에 이거 좀 사람들이 끌어올릴 거다. 호가를 끌어올려가지고 거래가 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해봤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호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 오히려 조정받고 낮아지는 것도 있더라. 근데 일시적으로는 호가가 위로 쭉 끌어올라갔어요. 이렇게 윗부분으로 형성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가지 않더라. 막상 규제책 해제되어도 일부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 정부에서는 그걸 원해요. 원희룡 장관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과감한 정책을 더 내놓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도 좀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요거 깡통 전설에서 보증금 미반환하면은 요거 전세 사기래요. 전세 사기. 요거 뉴스 아마 요거 제가 세부적인 내용 더 궁금하시면은 요 뉴스 제목들 요 신문사와 뉴스 제목들이 있으니까 찾아가 보시면은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깡통 전세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어드릴게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내가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나? 몰랐잖아요. 근데 결국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이 자체도 이 전세 사기라는 거죠. 전세 사기하면은 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번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구속 수사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고 막 몇십 채, 몇백 채 이렇게 했는 사람들은 아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잠깐만 읽어볼게요. 보증금 3억, 전세 보증금 3억이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푸른 빌라를 계약했는데 만기 한 달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 앞두고 보증금이 다시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데 집주인이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이런 유형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도 다 돌려주지 않으면 다 사기다. 그 다음 금리 오른다. 뭐 베이비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말들은 계속 많아요. 그냥 0.5% 올려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또 이번 달 말에 또 올릴 건데 이번 달 말인가요? 또 조만간에 올릴 건데 0.5니 0.25니 뉴스가 아주 혼란스럽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중간은 가자. 0.5% 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0 손터는 부동산 시장. 아까 서울에 아까 노도광 지역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손해보는 그 선배들의 모습을 봤던 그 후배 세대들이 뛰어들까? 야, 선배 세대들이 막 부추깁니다. 야, 내 집 사가지고, 연끌은 했지만, 집값이 2억, 3억 올랐다, 그러면서 술단 한 잔 사주고, 같이 입도 좀 털고, 이러다 보면은, 밑에 세대들도 좀 혹하는 게 생길 텐데, 야, 바로 선배들이 작살났는데, 그 밑에 세대 또 한동안 영향 미칩니다. 그 2008년 그 버블 세븐 이후에도 그때 엄청나게 들어갔던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 그때 당시에도 엄청 뛰어들었었거든요.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근데 그때 세대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집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세대가 또 양산되지 않았나? 3년 전으로 돌아가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가격도 막 그쪽 가격으로 막 돌아간다 그러죠. 2년, 3년 전 가격으로 불과 두세 달 만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라든지 제가 보는 차트,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나 이런 기준에서는 계속 서울도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저기 아까 네 그린님 아까 금리 대출 금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SBI 저축은행은 4%도 준대요. 최고 금리 4%. 새마을금고도 4% 속출한다고 하는데 이번 달에 0.5%더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은 속출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만 4%는 야 기본이지.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제가 한 3개월, 2개월, 3개월 전에 2개월, 3개월 전에 대출 그때 그 마이뱅크 제가 그 사이트 말씀드렸죠? 마이뱅크라는 사이트,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휴대폰 앱 어플도 있어요. 가지면 이 보험 들고 뭐 들라는 게 아니고 이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뱅크 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가시면은 예금은행은 저축은행별로, 1금융권은 1금융권별로 이렇게 나눠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제일 높은 것이 3.4%였어요. 그래서 야 그때 이거 저금하러 예금 넣으러 갈까 말까 3.4%. 야 더 오를 건데 할까 말까 하다 여기 1분 넣었어요. 일부 이쪽으로 옮겨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야 좀 나머지는 기다려보자. 나머지는 또 만기되는 거지. 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3.8% 하나은행에 넣었었거든요. 아직 1금융권은 3.8%를 넘어서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얘는 마감이 되었고 근데 머지않았다. 정말 4%. 서로 경쟁하듯이 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얘네 금리 차 왜 그렇게 커? 얘네 금리 차 왜 그렇게 커? 얘가 줄여! 이야기하니까 야 대출금리 더 올려. 대출금리 더 올리고 예금금리 올려줘요. 그래도 예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얘는 잡아놓은 물고기들한테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 엄청난 혜택이 되잖아요. 만약에 천조의 대출을 내줬다. 개인들한테만 대출을 내줬다. 그 100조의 예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가 뭐 3%, 얘가 2%, 예대금자 1% 이것보다 얘 4% 올리고 얘 한 3%, 얘 한 3.5% 줘도 밑에 예금에 대한 금리 3.5%를 줘도 단순 비교해보면 이게 더 이득이더라. 잡아놓은 물고기들 막 잡아 조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되게 가상금리 4%가 말이 됩니까? 가상금리 4%가? 신용대출 이거 지금 2.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2.25%? 2.25%에 가상금리 4% 때려가지고 이 사람 신용도 좀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자기 뭐 신용점수 800점이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의 인터넷 글을 봤는데 이 신용대출 금리가 6%가 넘는데요. 그나마 그 대출금리가 싸다고 한창 홍보했던 인터넷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곳들 카뱅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금리를 뜯어버리더라는 거죠. 네, 어쨌든 다시 우리나라에게는 계속 악재다. 계속 악재. 이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하고 연관되어 있다. 요거. 자, 금리 인상 속도 신중해야 된다. 8월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고 8월 2일자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얘네들도. 원금 탕감해준다는 거 이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그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 야 종부세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것들 이제 종부세도 깎이게 되면 지방에 돈이 안 내려오고 야 이것도 결국 지자체는 다 떠넘기면 또 지방에 또 이런 부분들까지 떠안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대출 많이 내서 집 사라. 정부에서 뭐든지 다 많이 풀어주잖아요. 똘똘한 한 채, 지금 대세는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거 대세 아니야. 지금은,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세금 많이 안 물릴게. 근데, 안 사잖아요. 여러 채 안 사잖아요. 생애 최초 80%까지 대출해주면 매월 289만원을 갚아야 된다. 근데 그나마 매월 289만원을 갚으려면 연봉 9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연봉 9천만원, 아마 부부 맞벌이를 해서 사회 초년생이 9천을 받을 수 있다?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빚 좋은 개살구의 느낌. 대출 많이 해줄게. 근데 이자 많이 갚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금리를 보니까 시중은행보다 더 높더라. 시중은행보다 더 높더라. 보금자리는 4.8%까지 올라가고 이랬었는데요. 예, 동결시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부담은 결국 또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 안심전환대출 요거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는데요.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싸게 해줘라, 뭐 어떻게 해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이 은행들이 지게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은행들은 이 부담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 그 가상금리 있잖아요. 또 누군가는 또 잡아 족쳐야 됩니다. 가상금리로 누군가는 잡아 족쳐야 된다. 집값 떨어지자 원정 투자 뚝. 제가 요거 계속 근래에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원정 투자 안 한다. 원정 투자 안 한다.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너희 집까지 가서 너희 지역까지 가서 투자를 해줄까? 전국의 투자 심리가 매수 우위 지수가 똑같이 이렇게 산을 이루면서 다 꺾여 내려왔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시간차도 크지 않아요. 원정 투자 가기 힘들어요. 원정 투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8억 아파트 1.5억 뚝 20% 하락이잖아요. 우리 요런 거 서울 아파트 20% 하락. 우리 20은 20이라는 숫자 너무 흔하게 봐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원 마이너스 0.15, 도봉 마이너스 0.15, 강북 마이너스 0.16. 그럼 요 정도 하락률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중국군이 막 미사일도 발사하고 요 부분들도 아마 실제 우리 부동산하고 이 경제하고 부동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